네, 여러분, 즐거운 추수감사절입니다. 예, 해피 땡스기빙인데요. 야망의 남자 조 바이든. 예, 조 바이든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예, 조 바이든이 지인의 아주 그 초호화 저택에서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보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부부는 지난 23일부터 이제 매사추세츠주 낸터켓에 있는 한 저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낸터켓 여러분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90년대 초중반 그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윙스 그 무대가 바로 낸터켓이었죠. 참고로 제가 본 모든 시트콤 통틀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웃기는 시트콤이 바로 윙스였습니다. MBC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 프렌즈하고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윙스에서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요. 예. 치얼스 만든 그 제작진이 만들었는데요. 하여튼 그 활동 무대가 난터켓이라서 난터켓 그러면은 저는 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섬인데요. 이제 바이든이 거기서 27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가족은 상원 초선 의원이던 1975년부터 낸터켓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인 올해는 이들이 머무는 저택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택은 투자회사 칼라이 그룹의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만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3천만이 아니고 2천만 달러요. 2천만 달러. 제가 숫자 2 잘못 봤습니다. 2천만 달러. 조 바이든이 또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돌아오긴 뭘 돌아옵니까? 지금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국경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바이든 찍은 사람들 창피할 겁니다. 트럼프 시대 때 오히려 안정적이었죠. 모든 게. 국방도 그렇고. 바이든 정책은 미국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약화시키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석연료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극 장려해야 될 에너지가 화석연료예요.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용석의 진정 프로그램은 화석연료 적극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루벤스타인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하지만 루벤스타인은 현재 해외에 머물러 있어서 바이든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결지어서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공화당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 낮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공보국장 둘 다 사임을 했죠. 어차피 이대로면 재선하기 힘들다고 본 거거든요. 그들이. 사실 질 바이든도 원래 자기 친구 부인이었잖아요. 예. 참 인생도 굉장히 리버럴해요. 보면. 예, 바이든 보면은 친한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의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메인스트림은 이거 거의 커버 안 했죠. 또 그런 스토리는. 예를 들면 카말라 해리스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29살 때 60 넘은 윌리 브라운하고 또 사귀었고, 그런 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어떻게든 보도를 안 했죠. 예. 물론 윌리 브라운 그때 유부남이었지만 아직 공공연하게 둘이 그냥 데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하고. 대단히 리버럴해요. 미국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그들의 사생활은 내가 알 바 아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바람핀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그런 내로남불 행동을 보이니까 그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낸터켓 주민들이 바이든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는 리무진 리버럴이다. 바이든을 두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이
인플레이션으로 굶주리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난터스킷에서 파티하면서 흥청망청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두고 리무진 리버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리무진 리버럴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본인은 부자 동네에 살면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자식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꼬집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대부분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워런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버락 오바마도 그렇고 그렇죠? 다 애들 프라이빗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사립학교. 클린턴도 그렇고. 라너 맥다니엘 RNC 위원장은 트위터에 바이든이 호화로운 난터킷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동안 전국의 식품 저장실은 오르는 물가와 공급망 위기로 인해 가장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난터킷은 미 전역에서 하룻밤 묵는 게 가장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게 2014년 기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하룻밤 301불 숙소가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겠죠. 자, 그래서 난터킷 주민 한 명은 지금 미국 경제 실정 안 좋은데 자기 잘한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바이든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었다고 그럽니다. flipping the bird 한 거예요. 이제 가톨릭 대학교 한 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예수님처럼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atholic University painting depicting George Floyd as Jesus is heretical, blasphemous, student says. 당연하죠. 조지 플로이드가 사실 막장 인생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하고 비교한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켈리 라티모어라는 정신나간 화가가 이걸 그렸는데요. 제목이 마마예요, 마마.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 라피에타를 흉내낸 건데요.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이걸 보면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거기에 걸려있는 페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어떤 인간인지 모릅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BLM 무브먼트가 BLM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단체, 저는 폭력단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조지 플로이드 때문인데, 예? 물론 뭐 데렉 쇼빈도 잘못한 거죠. 흑백 갈등, 인종 차별,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빅테크가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내러티브 아닙니까? 지금 메인스트림 보면은 막장 인생 산 사람들을 자꾸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카럴 리튼하우스가 죽인 그 2명, 백인 2명하고 총상 입힌 1명. 걔네들도 다 문제아들 아니에요. 예? 9세부터 11세 어린이 5명. 강간한 거 아닙니까? 예? 애널 레이프 했다고 그래요. 학문 강간.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은 거를 슬퍼하고 영웅시하고 그렇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한번 볼까요? 어떤 전과자인지. 그러니까 물론 데렉 쇼빈이 한 것은 잘못한 거죠. 예?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2분 53초 계속 이렇게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 목 짓누르고 8분 46초 동안이나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 목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데렉 쇼빈은 유죄 마땅해요.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악용하고. 그러니까 전과 구범이었습니다. 전과 구범이요. 예. 흑인 여성 농객 캔디스 오원스, 여러분 잘 아시죠? 캔디스 오원스는 문제가 있다. 조지 플로이드를 영웅시하는 거 그렇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그는 생전에 전과 구범이었다. 그러면서 플로이드를 영웅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마약 소지, 절도, 경찰 체포 불응, 주거 침입, 무장 강도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는 다 텍사스에서 이루어졌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키는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2009년부터 연방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았고요. 2014년 출소 뒤 미네소타주 세인트루이스 파크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네어폴리스 남부 나이트클럽 보안 담당자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실직을 했었는데요. 예, 플로이드 시신 부검 결과 체내에서 펜타닐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 엄청나게 강한 마약 아닙니까? 그리고 사망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었고 심혈관 질환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고인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More smash and grab robberies hitting retailers right before the busy holiday rush. The latest Saturday near San Francisco. 80 thieves running into a Nordstrom, stealing goods and smashing shelves. Probably saw 50 to 80 people in like ski masks, crowbars, like a bunch of weapons. They were looting the Nordstrom right here. Officers stopping one car, arresting a man and woman. A third suspect caught on foot. I thought maybe they were going to start beating cars. Like I had to start locking the front door, lock the back door. A day earlier in San Francisco, more than $1 million in merchandise was stolen after thieves broke into several stores. Got it 4K. But critics say there's a lack of accountability with the system letting criminals back onto the street. That's causing this problem. One of the people arrested for Friday's break-ins was also arrested in March on a gun charge. We have to ensure there's consequences for this and that we won't tolerate this type of behavior. Several San Francisco stores after videos of brazen shoplifters went viral, including video appearing to show a man riding his bike out of a store with a bag full of stolen items. The Chicago area has also been hit hard. Just last week, 14 suspects ran into this Louis Vuitton store, grabbing $120,000 in purses and other items before fleeing in getaway cars. Once they entered the store, they pulled out the garbage bags from their coats and started filling them with merchandise. Police say the store security guard was on break. Illinois attorney. 이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동서부, 특히 서부. 물건 훔쳐도 체포도 안 됩니다. 단속이 없거든요.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 지역 The Grove 몰 백화점에도 떼도둑에게 틀렸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잇따라 떼도둑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좀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LA 지역 유명 몰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PD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밤 10시 45분쯤 그로브몰 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20여 명이 망치 등으로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 물건을 쓸어 담은 뒤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 차량 한 대는 후버 스트리트, 버먼트 애비뉴 이렇게 한인타운 인근까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00불 미만대로 훔치면은 체포 안 됩니다. 기소 안 돼요.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러니까 무법지대가 된 겁니다. 예, 혼자 훔치러 가겠습니까? 여러 명이서 가지. 10명이면은 10,000불치 정도 훔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진영이. 보석금 없는 사회. 체포되지 않는 사회.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하는 사회.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 진영에서요. LAPD 한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각각 몰 밖에 미리 세워둔 차량 4대에 나눠 탄 뒤 도주했고 이 중 한 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이러면서 추격전을 벌인 차량에 탑승한 용의자 3명은 체포됐고 차량에서 옷까지, 현금 인출기, 스키 마스크, 장갑이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플래시몹, 플래시몹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약속된 그런 춤 행위를 한 뒤에 흩어지는 행위죠. 예, 한국에서도 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도로 연쇄 또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날 그로브몰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사우스 LA 지역 CVS에도 6명이 침입해서 현금 인출기 3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난 20일 자정쯤에도 베버리 힐스 지역 로디오 드라이브, 루이 비통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삭스 피프트 애비뉴 그 매장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업주들은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범죄를 용인하는 그런 주 중에 하나죠. 웬만하면 그냥 봐주자 뭐 이런 거예요. 뭐 카운티 검사장부터 그렇고 시 검사장도 그렇고 LA 쪽 말하는 겁니다. 뭐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인간이 어떻게 시장 선거 나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조지 가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그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조지 소로스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검사장당.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미국 망치고 있어요. 솔직히 민주당 장악하면서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사실상 장악하고 예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실제로 주물럭거리고 있죠. 뭐 예를 들면 moveon.org나 뭐 PolitiFact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지 소로스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예. 참 나이도 많고 그런데 9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건재합니다. 떼도둑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오후 5시 25분엔 샌프란시스코 헤이월드 지역 샘스 보석상에 9명이 침입해 고가 보석류를 훔쳐 도주했고요. 21일 오후 9시 월넛 크릭 지역 노스트롬 백화점에는 80여 명이 동시에 들이닥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앞서서 19일 샌프란시스코 중심 지역인 유니언 스퀘어에서 루이비통, 생로랑, 입생로랑 뭐 이런 명품 매장이 떼도둑에 의해 약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달 만에 시카고 지역 오크브룩과 노스브룩 인근 루이비통 매장 두 곳에 10여 명 이상의 괴한이 침입해서 진열장에 있던 제품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연말이라서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장 업주들은요, 특히. 자, 오윤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럼블 영상도 구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oneoped.com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놓치신 영상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